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웹문서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링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웹문서에서 텍스트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웹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은 몇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보통 GIF와 JPG, PNG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GIF는 투명한 배경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256가지밖에 안 돼서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GIF는 보통 아이콘이나 블릿 등 작은 이미지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사진 같은 것을 찍었을 때 JPG 형식으로 많이 저장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을 최대한 가깝게 표현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GIF에서 가지고 있던 장점인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GIF의 특징과 JPG의 특징을 합친 PNG라는 파일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PNG 파일 형식은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색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NG 형식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를 삽입을 할 때는 img, 이미지의 줄임말이겠죠. img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이때 들어가는 속성은 src라는 속성과 alt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src 속성은 source,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속성이에요. 이미지 파일 경로가 잘못되게 되면 웹문서에 그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되죠. 이 이미지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할 때는 이미지 파일하고 HTML 웹문서가 같은 폴더에 있다면 이미지 파일 이름만 써줘도 되지만, 만약에 다른 폴더에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폴더 이름까지 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파일, 그러니까 뭐 다른 사이트에 있는 파일이거나 내가 이미 웹에 올려놓은 건데 그걸 다시 갖다 사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그 주소를 알아내서 소스 속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ALT, Alternative라 그래서 대체 텍스트를 삽입해주는 속성이에요. 이 대체 텍스트라는 것은 화면 낭독기,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것, 읽어주는 그런 기계에서 이미지 대신 그 이미지에 그 자리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지 텍스트로 읽어주게 되는데요. 이 화면 낭독기가 읽어줄 텍스트를 지정해주는 게 ALT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ALT를 이용을 해서 대체 텍스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혹시 뭐 네트워크 연결이 순조롭지가 않아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든지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미지 자리에 대체 텍스트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체 텍스트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뭐 블릿 이미지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체 텍스트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alt 콜 해서 따옴표 사이에 빈 공간을 두어서 그냥 빈 자리처럼 남겨두어도 됩니다. 이미지 태그 속성 중에 width하고 high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너비 값과 높이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width하고 high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예제를 보시면 이미지 크기가 원래 값 그대로 width하고 high 값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원래 크기 그대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것을 width 250, high 250이라고 지정을 하면 이 크기에 맞게끔 이미지를 줄여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 이미지를 크기를 화면상에서는 줄여서 표시를 해주지만 실제 웹서버에 들어갔을 때는 원래 크기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이미지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를 작게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것이 웹사이트의 공간을 덜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송할 때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에 캡션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앞에 테이블을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떤 대상에 캡션, 설명글을 붙이고 싶다면
figure라는 태그를 붙여서 내가 어디에 캡션을 붙일 것인지 그 figure 태그로 묶어주고 거기다가 원하는 설명 글은 figure caption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써주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이미지를 내가 설명글을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자체를 이 img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 자체를 figure라는 태그로 묶어주고 이미지 아래에다 캡션을 넣겠다. 그러면 이미지 태그 아래쪽에다가 figure 캡션을 이용을 해서 그 캡션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이미지에다가 설명글을 붙이고 싶으면 밑에다가 뭐 p 태그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글을 붙여줬었는데 이렇게 이미지에 figure 캡션을 이용을 해서 캡션을 붙이게 되면 이미지를 다른 위치로 옮겼을 경우에 이 피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째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캡션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미지 태그를 공부하고 난 후에 프로필 사이트에 내 원하는 프로필 사진을 넣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웹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 중에 SVG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벡터 그래픽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그 이미지가 깨져요. 그러니까 뭐 오돌토돌하게 톱니바퀴처럼 바뀌게 되지만 SVG는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면을 그 이미지를 확대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비트맵 이미지하고 벡터 이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제가 웹브라우저 상에서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면이 오돌토돌하게 톱니바퀴처럼 나타나요. 이게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이 문서는 SVG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깔끔하게 유지가 되죠. 이게 벡터 이미지예요. SVG라는 이미지가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를 넣어야 할 곳, 그런 곳이 필요한 데는 SVG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로고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시각화시켜서 다이어그램이나 지도 등을 구현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SVG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다이어그램이나 차트를 그려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아무 이미지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SVG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이게 SVG 이미지로 그려진 거예요. 웹문서에 이런 SVG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SVG가 우리 눈에는 지금 이미지로 보이지만 실제는 이미지가 아니라 소스예요. 지금 이 SVG라는 이미지는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예요. 그럼 이 이미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그려진 그림 같지만 이게 바로 소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용량도 작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색상만 골라낸다거나 어느 부분을 지운다거나 했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SVG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SVG 이미지를 삽입을 하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img 태그,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해서 SVG 파일을 삽입을 하면 되고요. SVG 파일을 만들려면 직접 코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먼저 그림을 만든 다음에 그린 다음에 저장할 때 SVG 파일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웹문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문서와 문서 사이를 연결해 주어서 웹상에서 어디든지 링크만 만들어져 있으면 다 따라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링크라는 것은 메뉴뿐만 아니라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내가 필요한 곳에 다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만드는 태그는 A라는 태그입니다. 앵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A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고 내가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어디로 연결할 것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href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A 태그를 사용을 할 때 만약에 내가 텍스트에다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앞뒤를 A 태그로 묶어주고 A 태그 안에 href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연결할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태그 앞뒤로 A 태그를 넣어주면 되고요. href 속성은 반드시 함께 사용해 주어야만 어디로 연결할지 알 수 있겠죠. 이 외에도 A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속성은 href와 타겟 속성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여기 텍스트 링크 만들기 밑에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A 태그로 묶어주고 href 안에는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라는 링크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지스 퍼블리싱이라는 로고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에다가 링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태그 앞뒤에 A 태그를 넣어주고요. href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A 태그에서 자주 사용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또 타겟 속성이 있습니다. 타겟 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링크로 연결을 하는데 현재 보고 있는 브라우저 화면이 아니라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그 탭에다가 링크를 열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타겟 속성을 사용을 하고 그 타겟의 값은 언더바 블랭크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 처음에 있는 그러니까 링크가 두 개가 있어요. 처음에 있는 링크는 그대로 href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준 거고 두 번째 링크는 주소를 넣어줬고 그다음에 타겟 이퀄 언더바 블랭크 이렇게 해서 새 탭에 열리도록 링크를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링크를 클릭했을 경우에 위에 화면에 보시면 탭이 새로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새 탭이 열리면서 그 탭에 내가 방금 링크한 주소로 연결이 됩니다. 웹문서에서 링크를 만들 때 독특한 링크가 하나 있어요. 흔히 앵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앵커는 한 페이지 안에서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링크는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링크였다면 이 앵커는 한 문서 안에서 위아래로 이동하는 링크입니다. 한번 그 앵커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거 이지스 퍼블리싱에 있는 책 소개 화면인데 처음에 책 이미지랑 텍스트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책 소개와 출판사 리뷰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목차도 있고요. 그리고 저자 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서 안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앞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출판사 리뷰를 누르면 출판사 리뷰까지 한 방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저자 소개를 누르면 가장 밑부분까지 이동을 해서 저자 소개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있는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한꺼번에 맨 위까지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 문서 안에서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해당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앵커라고 합니다. 이 앵커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위치마다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옆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H2, 내용 1이라고 된 곳은 아이디가 콘텐트 1이에요. 내용 2라고 된 부분, 아이디가 콘텐트 2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앵커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컨텐트 1, 컨텐트 2, 컨텐트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메뉴 1을 누르면 컨텐트 1으로 이동하고 메뉴 2를 누르면 컨텐트 2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끔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이디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링크를 할 때는 href 이코라고 우리는 앞에서 여기 주소를 넣었었잖아요. 문서 파일명이나 아니면 웹사이트 주소를 넣었었는데 여기서는 샵 붙이고
다음에 앵커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컨텐트 1. 만약에 ahref 샵 붙이고 컨텐트 3, 메뉴 3 이렇게 하면 메뉴 3를 눌렀을 때 이 문서 안에 있는 앵커 이름이 컨텐트 3인 곳으로 한 방에 이동해라. 그래서 메뉴 3를 누르면 바로 여기 내용 3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페이지가 아까 그 책 소개 페이지에서 봤듯이 문서가 계속 점프하면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번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링크도 필요해요. 여기서는 메뉴로라는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상단 맨 윗부분까지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있는 부분에다가 id 이퀄 메뉴라고 다시 앵커 이름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메뉴로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이동하느냐? 샵 메뉴. 이 메뉴가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서 안에서 길이가 아주 긴 한 문서 안에서 메뉴를 정해서 원하는 곳으로 점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공부하고 난 후에 제 책에 있는 온라인 프로필 문서에서 SNS라는 제목 밑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만든 텍스트와 이미지와 표와 링크까지 다 만든 후에 무료 호스팅 사이트인 닷홈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문서 파일을 올리는 방법도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링크의 또 다른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미지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맵이라는 것은 한 이미지에 여러 개의 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이미지는 하나예요. 하나짜리 이미지인데 여기다가 왼쪽 인형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연결하는 곳과 오른쪽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인형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연결하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 원하는 부분만큼만 사각형 영역이나 원이나 이런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그 영역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옮겨가라.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그 영역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또 이동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 이미지 맵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지와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